튀르키예 지진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아나톨리아 대목구장 파올로 비제키 주교를 영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비제키 주교는 한국 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응급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아기를 낳을 병원이 없어 헤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 대책 실효성을 짚어봤습니다. 대전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가 잦은 고장 끝에 재가동됐지만 하루 만에 다시 가동을 멈췄습니다. 연구용 원자로 폐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현지에선 필사의 구조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진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아나톨리아 대목구장 파올로 비제키 주교는 CP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학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주의 항구 도시 이스켄데르는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19세기 말 이곳에 지어진 아나톨리아 대목구 주교자 주님 탄생 예고 성당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외벽 일부와 종탑만 남은 성당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된 성물은 성모자상 하나뿐입니다. 성당 인근에 있던 아나톨리아 까리타스 사무소도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나톨리아 대목구장 파올로 비제티 주교는 우리 공동체가 큰 비극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Christian community is alive. We don't have death between us, but many of our friends, yes. And collegation, it is not easy to reach some, for instance, Antiochia. It is not easy to reach by email, by internet, and so on. So there is many people and also many Christians isolated between, yes.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통틀어 지진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3만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시리아 국경과 가까워 내전을 피해온 난민 수백만 명이 사는 곳입니다. 누구보다 가난한 이들은 다른 주민들처럼 차나 기차, 비행기를 타고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없습니다. 비제티 주교는 이미 힘든 처지였던 시리아 난민들이 지진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Of course, poor people, refugees, yes. 지난 6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비제티 주교는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라 재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제티 주교는 지진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이 잘 되도록 돕기 위해 이탈리아에 좀 더 머물 예정입니다. Now I am in Italy because it is impossible in Turkey to do a good organization of the people, aid and so on. So now I am in Italy to coordinate the aid.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보낸 구호대가 튀르키예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비롯한 세계 가톨릭 교회도 까리타스 등을 통해 현지에 전달할 지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적인 연대는 비제티 주교와 튀르키예 공동체에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Earthquake give us the occasion to think what is really important in the life. Important is love, fraternity, brotherhood. 앞으로 튀르키예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지진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힘과 희망입니다. 비제티 주교는 한국 교회에 형제애를 발휘해 많은 기도와 지원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Prayers, of course, before all prayers, and after material aids, because it is necessary to think to the reconstruction, to rebuilding all the things. So this is the next month. It will be really we will had much needs. CPBC 이학주입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며 최근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응급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아기를 낳을 병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텐데요. 정부의 대책, 실효성이 있을지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골자는 응급수술과 분만, 소아진료를 필수의료 분야로 지정해 공공정책 수가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병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겁니다. 고위험 산모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고위험 분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산모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집중 치료실과 고위험 수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들이 진료와 출산을 위해 먼 길을 달려 대도시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실제로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63곳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만 시설이 없습니다. 전국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9곳뿐이고 중증소아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입원이나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주는 시스템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크고 작은 병으로 아플 때 혹시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부모들의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병원 등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고 과목별 정원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병원을 묶어 야간 상황을 담당하도록 하는 순환 당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는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필수과 전문의 최소 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용원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공공병상 확충은 물론 이에 따른 의료 인력 확보와 양성 대책은 외면한 채 기존 민간 병원들의 보상에만 치우쳤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보건의료 시스템은 사회 공공성을 가진 공익 서비스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의료 부분에 이런 필수 진료 과목들이 운영될 수 있는 공공병원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충원을 해서 최소한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방안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크게 건강보험과 국고 두 가지입니다.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서 필수 의료 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환자 의료비는 늘고 보장성은 줄어들 거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수가를 인상해서 환자 진료비는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면서 민간병원 수익을 올려줄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90%는 민간 병상입니다. 반면에 공공병상 비중과 인구 대비 공공병상수는 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런 보건의료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공공 서비스라는 인식보다는 한국에서 그동안 계속 이걸 산업이고 돈벌이라는 인식 하에서 계속 정책을 수립해 왔거든요.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필수 의료 붕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는 이유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대전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가 최근 자동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년간 벌써 4차례나 고장이 나고 또다시 고장이 났는데요. 연구용이라 설계 수명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연구용 원자로 폐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지난 1995년 만들어져 올해로 28년째 핵기술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연구로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정지 사고만 지난 2014년 이후 10번, 그 가운데 4번은 최근 2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사고는 지난해 11월 고장으로 정지된 후 2달 넘게 점검을 거친 후 발생한 사고라 더 우려가 컸습니다. 재가동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잦은 고장에 시민사회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사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잦은 고장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잦은 고장에도 일부분만 고치면 재가동 허가를 내주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안전을 후순위로 미룬 행태로 대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로 폐로 문제를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협의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폐로까지 언급한 것은 하나로가 28년이나 된 오래된 원자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업용 원자로의 경우 설계 시한이 30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구로는 설계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시민사회의 의견에 대해 원인 규명이 먼저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편 가톨릭교회는 연구로의 안전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여러 문헌과 담화 등을 통해 핵발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것까지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과 연관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회는 또 최근 정부의 친핵 정책과 함께 SMR 등 소형 원자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성과만 이야기할 뿐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장 강승수 신부는 현재 상황은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려서 열어놓은 것과 다름없다며 폐기물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법원이 행사장에서 시위를 펼친 기후활동가들의 벌금을 깎아주는 판결을 내렸죠. 기후인지 감수성이 인정된 첫 판결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가톨릭교회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직접 행동을 더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은 이미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15년 만의 폭우로 서울에서는 반지하에 살던 4명이 목숨을 잃었고 태풍 흰남노로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기후위기는 인권 문제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사법부는 기후위기 대응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사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비교적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이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행동해온 시민사회 단체들도 기후위기 관련된 직접 행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석탄법 제정 활동을 비롯해 직접적인 기후행동을 펼쳐온 가톨릭교회도 보다 통합적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통합적인 생태 형성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회칙, 찬미받으소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변화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라우다토 시 무브먼트, 그러니까 LSM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일종의 진화라고 할까요? 이제는 영적인 차원과 교육적인 차원과 다각적인 그런 활동들을 이제 더 조직적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가톨릭 기후행동은 이를 위해 오는 18일 오전 10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총회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우리 천주교 신조분들이 잘 실천하고 계시는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지속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CPBC 김현정입니다. CPBC 뉴스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영예의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모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CPBC 뉴스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시청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